다음은 강연의 일부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발표하고 마찬가지로 강연도 역시 어때요? 1대 다의 말하기 방식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요리연구가 땡땡땡입니다. 맛있는 꽃이라는 꽃이라는 강연 제목에서 짐작하셨을 텐데 오늘 제 강연은 먹는 꽃, 즉 식용꽃에 대한 겁니다. 라면서 강연의 주제, 소재를 설명해 줬죠. 꽃을 먹는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자스민 차 드셔본 분은 몇 분 고개 끄덕. 그래요. 여러분들이 마시는 차 중 말린 꽃잎을 재료로 한 것들이 있습니다. 청중에게 질문하고 반응을 듣고 꽃은 소스나 샐러드의 재료로 쓰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와, 보충자료 준비했네. 장미꽃잎을 올린 샐러드가 참 예쁘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펜지꽃, 호박꽃 샐러드, 소박 소스 재료로 쓰입니다. 이렇게 꽃을 음식 재료로 쓰는 이유는 꽃잎의 화려한 색과 은은한 향기가 식욕을 자극하고 입맛을 돋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꽃의 효과. 우리 전통 음식에도 꽃을 넣은 게 있는데요. 혹시 꽃을 넣은 전통 음식 먹어본 학생이 있으면 손 들어볼까요? 들어보고 질문하고 손든 학생을 가리키며 어떤 음식 먹어봤나요? 학생, 강연 듣다 보니 어릴 적 할머니께서 진달래 꽃으로 화전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 생각나네요. 답변 듣고 잘 들었습니다. 박수 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꽃으로 다양한 음식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봄철에 진달래 화전, 가을에 국화차.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꼭 드릴게요. 철쭉꽃은 화전 재료로 쓰이는 진달래꽃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독이 있어서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나 구분 못하겠더라고. 요령이 있긴 하던데. 철쭉만이 아니라 아네모네 은방울꽃 독성이 있어요. 꽃 먹기 전에 독성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꽃에는 농약이나 오염물질이 묻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암술, 수술, 꽃받침 제거하고 꽃잎만 드세요. 진달래꽃 수술은 독성이 있으니까 제거하고 물을 씻어야 합니다. 너무 좋고 맛있고 예쁘죠?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 문제는 의외로 또 쉽게 풀릴 거예요. 강연자 말하기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질문을 통해 질문하지. 청중의 경험을 이끌어내서 할머니한테 먹은 이야기 하죠. 강연의 내용과 연결짓는다. 정답. 실제 시험 볼 때 1번에서의 정답 구하면 이런 화작이나 엄매 이런 문제들 뒤에 거 읽는 거 아니야. 그래야 시간 줄일 수 있지. 실제 수능 때는 좀 꼼꼼히 보셔야 하겠지만 이렇게 시간을 줄이시라. 중간중간 요약하는 거 없고요. 역사적 사건 제시하지 않고요. 과거 경력 소개하는 거 딱히 없고 강연 진행 순서 안내하는 거 딱히 없었죠. 답은 1번. 다음 페이지. 기억력에 관한 글을 써보자. 옆에 슬쩍 눈 돌려서 3번 봤더니 어머, 요즘에는 잘 나오지 않는 문제지만 고쳐쓰기 있죠. 보기 보고 고쳐쓰지 말고 나올 때마다 틀린 거 찾기잖아. 그러면 5개 기억에서부터 미음까지 5개 다 틀렸거나 혹은 4개 틀리고 하나는 맞는 거야. 일단 내가 맞게 고쳐보고 그거랑 비교해서 답을 고르시라. 저 친구 이름 뭐지? 이전에 배웠던 건데 왜 생각 안 나지? 바쁘게 일상생활 살다 보면 때때로 기억해야 할 일이 생각나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머, 일상의 경험을 소개했다. 모든 것 다 기억하면서 살아갈 순 없지만 밤새 공부했던 내용이 시험 칠 때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여러 날 고생해서 만든 과제를 깜빡 잊고 학교에 갔을 때 짜증이 나고 속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전에도 얘기했나? 나는 내 인생의 한 20분의 1은 물건 찾는 데 쓰는 것 같아. 그러므로 속이 상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속이 상해. 그러므로 그렇다면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기억 전문가들은 기억력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20초 동안 대상을 응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살펴봤더니 글의 전개 방식이 문제 상황을 보여준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소개해주고 있네. 방법은 어디가 있냐? 20초 동안 대상을 응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이거 문제 손댈 거 없을 것 같은데? 방법은 간단하다. 기억을 대상으로 20초 동안 집중해서 기억하고 눈 감고 다시 내용 확인하는데 기억한 내용이 떠오르지 않으면 20초 동안 집중해서 바라보고 이런 기억하는 습관을 들이면 행동을 하던 학습을 하던 땡!
그 내용이 두세 배 더 강력하게 저장되어진다고 한다.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뭐뭐던지 하고 뭐뭐든지 하고 구분하라는 문제네요. 행동을 하던 학습을 하던 선택하라는 거죠. 선택할 때에는 든지예요. 든지. 그럼 던지는 언제 써요? 어찌나 귀엽던지 어찌나 먹음직스럽던지 라면서 그 상황에 대한 강조의 의미를 쓰일 때에는 던지예요. 근데 그러는 거 말고 할 때 그러든가 말고 말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행동을 하든 학습을 하든 그 내용이 두세 배 더 강력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라면서 피동 표현을 썼네. 피동 표현 안 쓸 수 있을 때 안 쓰는 게 더 좋은데 피동 표현 쓰지 말고 능동 표현으로 바꿔볼까? 두세 배는 더 강력하게 저장된다고 한다. 나쁘지 않은데요? 굳이 어지라고 이중피동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이러한 습관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건 아니다. 이게 뭔 헛소리 하고 있어. 기억력 향상하는 방법 이야기해주고 도움 안 된다고? 미음 요 문장 날릴 거예요. 기억은 기억을 보유하는 시간과 안정성의 정도에 따라 단기 기억, 장기 기억 나눌 수 있는데 앞에 제시한 방법은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 단기 기억 20초 이상 유지하면 장기 기억으로 남을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옆에 3번 문제 먼저 해결하고 2번 하러 갈게요. 3번에 답 몇 번 할 거예요? 고치지 않아도 되는 걸 고쳐놓은 2번 확인하시면 되겠지. 2번 문제 보러 갈게요. 초고에서 글쓴이가 활용한 글쓰기 방법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문제 상황을 친숙한 대상에 문제 상황 있어. 비유는 안 했지. 기억 탈락. 화재와 관련된 일상적 사례 있었죠? 문제 상황 해결할 수 있는 방안 20초 동안 떠올리세요. 있지? 대상의 모습이 잘 드러나게 공간적 순서에 따라 설명하는 거 없죠. 답은 니은 디귿 3번. 됐을까? 옆에 4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형태소 문제네요. 기억에서부터 미음을 분석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태소는 어쨌든 단어 뜻 설명해 주니까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인데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질 형태소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 등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고 체언, 용언의 어간이 해당됩니다. 형식 형태소는 높임, 의문, 시제, 추측, 진행상 등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고 선어말, 어미, 연결, 어미, 종결, 어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나만 더 쓸게요. 더하기, 조사. 조사도 형식 형태소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 문제 푸는 데는 도움 안 되는 말이긴 하지만 시작해 볼게요. 나는 어제 스파게티를 먹었다. 형태소 분석해 봅시다. 어떻게 분석할 거예요? 먹었다. 1번. 먹은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용언, 동사의 어간이다. 그렇죠? 실질 형태소다. 어간, 실질 형태소다. 맞는 말이지. 하늘이냐? 형태소 분석하면 하늘이냐. 이냐는 정체가 뭐예요?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이지. 하늘은 구체적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다. 실질 형태소다. 맞는 말이지. 디귿 끝났겠군. 끝나다 앗겠군. 이렇게 형태소 분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get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면 형식 형태소 맞지. 하지만 여기에서의 get은 끝났을 것 같은데 추측이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답은 3번. 보면서는 보다의 보면서 뭐뭐 하면서 진행을 나타낸다. 연결어미다. 형식 형태소다. 맞죠?
고우시다는요. 곱다, 시다 이렇게죠. 시는 높임을 나타낸다. 그렇죠? 선어말 어미다. 형식 형태소다. 맞는 말이지. 틀린 건 3번. 데스까. 다음 5번. 부사어의 특징을 학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사가 아니라 부사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문장 성분 이야기하는 거네요. 얘는 문장 성분,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 나눌 때 누구? 부속 성분에 해당을 하죠. 부속 성분에는 뭐 들어가는데? 부사어 말고 관형어 들어가지. 얘기 나온 김에 그냥 할게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고 둘 다 하는 일은 뭐다? 다른 문장 성분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 관형어는 주로 누구를 수식해요? 체언을 수식하고요. 부사어는 주로 누구를 수식해? 용언, 동사, 형용사 혹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거나 혹은 자기 말고 다른 수식해주는 말, 부속성분, 자기 말고 다른 부속성분을 수식해줍니다. 구별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빨간색으로 쓴 거 기억하세요. 관형어는 해석을 할 때 어떤 이라는 말에 해당을 하고 부사어는요. 어떻게, 얼마나 라는 말에 해당되는 말이다. 살펴보러 갑시다. 보름달이 정말 아름답다. 뭐 하고 있어? 아름답다라고 하는 형용사 수식해주고 있죠. 친구처럼 다정하다, 다정하다라는 형용사 수식해주고 있지. 대체 누가 보름달을 만들었을까? 대체는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죠. 밝은 보름달이 점점 다가온다, 다가온다라는 동사 수식해주지. 보름달을 친구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 보여주다라는 동사 수식해주고요.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께 이 말 붙으면 부사어라는 거, 요 정도는 기억해 둡시다. 영어에서는 간접 목적어지만. 1번 기역과 리을을 비교해 봤더니 부사어는 형용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기역에선 형용사 수식, 리을에서는 동사 수식. 1번 맞는 말이죠. 2번 니은 리을을 보니 부사어는 그 문장 내에서 문장 끝만 제외하면 어느 곳으로 옮겨도 자연스럽고 옮겨볼까? 친구처럼 보름달은 친한 다정하다. 안 되는데? 탈락. 리을도 옮겨볼까? 점점 밝은 보름달이 다가온다. 이건 되네. 밝은 점점 보름달이 다가온다. 안 되네. 비교적 자유롭지만 어디든 갈 수 있다는 틀린 말이네. 답은 2번. 역시 자신 있으면 다음 문제 풀어가. 디귿 미음을 보니 부사어 중 생략될 수 있는 게 있고 디귿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지. 미음 생략할 수 있나? 이거는 생략 못하지. 근데 이름 붙여주자고. 생략할 수 있어요. 수의적 부사어. 미음은 생략할 수가 없죠. 필수적 부사어. 제가 필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서술어가 결정해 주는 겁니다.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서 부사어가 필수가 되기도 하고 수의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애들도 되기도 합니다. 누구? 보여주다는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세 개를 모두 필요로 하는 세 자릿수 서술어. 이런 또 개념이 있으니까. 4번 디귿과 비읍을 구별해 봤더니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고 디귿, 비읍은 특정한 문장 성분 맞죠? 미음과 비읍을 봤더니 친구에게 꼭 부사어 연달아 쓰이기도 하는군. 맞는 말이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 데스카. 수고하셨습니다.